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마린의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XAML 파일하고 CS 파일하고 이 두 개를 서로 바인딩해서 연계하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둘은 이미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바인딩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C샵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해요. 이벤트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은 딜리게이트인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카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동영상들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몇 개, 5개가 넘어갈 거예요. 예, 제가 여기 계속 윗부분에다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영상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샵에서 제공하는 이벤트하고 딜리게이트,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걸 다 이해하셔야만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MVVM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MVVM 패턴은 뭐냐면 자바 계열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MVC 패턴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C 패턴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네, 모델은 말 그대로 여기서 M, V, C를 딴 거고, 모델은 데이터를 뜻해요. 그 데이터만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 뭐가 뭐 나이, 이름, 뭐 생년, 뭐 저쪽 막 쭉 나오겠죠. 이거를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뷰는 우리 흔히 말하는 UI죠. 뭐 버튼들도 있고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는 컨트롤도 잔뜩 있고, 뭐 이런 UI를 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 모델하고 뷰 사이에서,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UI 사이에서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에 있는 것, 데이터를 UI에 보여주기도 하고, UI에서 버튼 누르면 그걸 또 처리를 해서 데이터에 값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XAML 파일을 따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각자 일을 하자는 거죠. 데이터 하는 사람은 데이터만 하고, UI 만드는 사람은 뭐 아마도 디자이너가 되겠죠. 뷰만 만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는 뭐 이것만 만지고, 컨트롤러만 만지고, 뭐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물론 모델도 프로그래머가 만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대체로. 이게 MVC 패턴이거든요. MVVM 패턴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MVVM인데요. 이거는 모델, 얘는 뷰, 똑같죠. MVC랑. 그리고 VM은 뷰, 모델,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컨트롤러랑. 여기서 XAML 자마를 치고 거기 메뉴에 있는 모바일 앱 자마린.폼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기 16번째니까 자마린 016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플랫폼은 윈도우 UWP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CS 파일 클래스는 닫아버리고요. 아예 쓰지를 않을 거예요. 오늘은 요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새로운 모델, 새로운 데이터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 둘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인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를 누른 다음에
클래스를 눌러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이미 생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뭐 cData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cData 안에 뭔가 다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count라는 그런 자료에만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int_m count는 0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을 하려면 프로퍼티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PROP 치고 탭 누르면 프로퍼티 형태가 이렇게 갖춰지고, 인티저형 코드를 쓸 거니까 또 탭을 눌러서 다음 필드로 넘어가고, 그래서는 count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달라고 get을 하면 m_n count를 리턴해주고, set을 할 때는 이렇게 value를 넣어줍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를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퍼티 값을 설정한 다음에는 on property changed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여기는 지금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C샵에서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셨으면 아마 사실 그 맨 마지막에 있던 5번째에 있던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벤트 이름을 정해주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자마린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걸 아마 벌써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클래스를 외부에서도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얘는 I notify property changed 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놓고 밑에 이렇게 눌러서 보면 using system component model, system.component 모델 안에 이 iNotify changed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using system.component 모델이 들어왔고, 여기 i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얘가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현을 눌러주면 여기 맨 밑에 이게 나옵니다. 얘를 끌어다가 맨 위로 올려볼게요. 뭐 사실 올리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벤트 선언이 됐고, 이름은 property changed event handler고, 그리고 이름은 property changed 라는 이벤트가 딱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셋해서 값을 바꾸게 되면, 우리 이전 시간에는 on property changed를 했잖아요. 얘는 property changed를 하래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가 on property changed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습관이라고 그랬죠. 얘가 정말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얘를 실행해 라는 거죠. 어딘가에 얘를 연결해 놓은 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는 그냥 on property changed라고 하면 그냥 바로 처리가 됐었는데, 얘는 파라미터를 요구합니다. 보시면 sender가 누군지 하고 property changed event argument를 요구해요. 그래서 sender는 당연히 this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값을 생성해서 줘야 돼요. property changed event argument, 이거는 new property changed event argument, 바로 딱 이게 나오죠. new를 하자마자. 그래서 인자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 인자가 프로퍼티 이름이에요. 무슨 프로퍼티의 값이 바뀌었니? count라는 프로퍼티가 바뀐 거죠. 그래서 count라고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우리 이전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 있는 이 이벤트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그래서 이 이벤트를 받아오고, 그리고 변수가 바뀌면 이 property changed라는 이 함수를, 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CS 파일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은 CS 파일을 쓰지 않고 여기 뷰 UI에서만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싹 바꿀게요. 방법은 되게 간단했죠. 바인딩 하고 우리 프로퍼티 이름은 count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연결이 얘랑 이 c데이터랑 얘랑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얘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했던 것처럼 바인딩 컨텍스트로 선언을 해서 누구한테서 값을 가져온지 얘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인딩 컨텍스트를 해줍니다. 이게 예전에는 CS 파일 쓸 때는 여기 뭐 this.binding context는 this 해가지고 나한테서 자료를 가져가 라고 CS 파일에서 선언을 해줬지만, 여기서는 XAML 파일에서 UI 단에서 바인딩 컨텍스트가 뭔지,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올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 이거 안 됩니다. 에러 나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C 데이터라는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 여기 로컬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실제 있는 C 데이터 클래스 이름을 먼저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놓으면 또 이거 나오죠. 잠재정 수정사항 표시. 그래서 해결해주는 요 녀석을 클릭하고 이게 뭘 추가해준대요. 얘를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갔고, 이거 좀 전까지만 없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계속 파란색 줄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는 빌드가 돼요. 아까 좀 전에는 이게 없으면 빌드가 안 되는데 이제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성공했죠. 그리고 얘 값을 한번 처음에 0 말고 뭐 7 같은 숫자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7이 나타났죠. 지금 저희가 했던 거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I notify property changed 얘를 구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고, 이게 이벤트니까 이제 여기 값이 바뀌면 이 UI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알려주는 녀석을 하는 게 바로 이 property changed인 거죠. 그래서 이 mainpage.xaml 파일을 보면 이제 이 파일이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여기 바인딩 컨텍스트는 해놨던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서 C 데이터형의 인스턴스를 얘가 만듭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C 데이터형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여기서 쓰여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C 데이터 인스턴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 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끼리만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인딩 컨텍스트를 보자마자 C 데이터형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count라는 값을 읽어서, 여기 있죠. count라는 값을 읽어서 7로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7을 바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값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알려준 거고요. 이게 바로 값이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끔 해줬고, 그리고 그게 이 mainpage.xaml 파일의 어느 한 부분에 이 바인딩 컨텍스트를 하는 순간 이 형식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C데이터 형식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벤트까지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미 이 안에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의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 보고 그걸 호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